최근까지 매달 같은 분께 송금하신 기록이 있으시네요. 엄마, 이 사람 이름 처음 보는데요? 네, 맞습니다. 마지막 이체는 사흘 전이었고요. 금액이 이번엔 훨씬 크네요. 혹시 아버지가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?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손끝이 차갑게 식어드는 걸 느꼈습니다. 통장 속 그 이름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. 정희 씨는 남편의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. 먼지가 살짝 쌓인 책상 위에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. 손으로 천천히 서랍을 당겼습니다. 안쪽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. 이 사람에게 꼭 전달해줘라는 글씨였습니다. 필적은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. 정희 씨는 메모를 손에 쥔 채 숨을 참았습니다. 이름이 통장 속 그 이름과 같았습니다.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남편은 왜 이런 걸 숨겼을까요? 정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. 답을 찾아야 했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. 카페 구석 자리에 정희 씨와 딸 서연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. 서연 씨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. 엄마, 이 사람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. 정희 씨는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. 그냥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니.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매달 송금했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.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. 딸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. 엄마는 왜 그렇게 덤덤하세요? 정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사실 덤덤한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중이었습니다. 손이 떨리지 않도록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. 정희 씨는 남편의 오랜 지인 혜진 씨를 찾아갔습니다. 사무실 문을 열자 혜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. 혜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. 정희 씨는 메모지를 꺼내 보였습니다. 이거 혹시 아시나요? 혜진 씨는 메모를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.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정희 씨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. 제발 말씀해 주세요. 혜진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. 형님이 누군가를 오래 도우셨어요. 정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. 혜진 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그게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.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말문이 막혔습니다.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.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. 오래된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. 약국, 병원, 생활용품점이었습니다. 모두 같은 동네 주소였습니다. 정희 씨는 그 주소를 손에 적었습니다. 남편이 왜 그곳을 자주 갔을까요? 영수증 날짜는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. 정희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. 남편의 마음속에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. 그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. 정희 씨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.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. 남편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. 하지만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? 정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.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. 언제나 조용하고 다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. 정혜 씨는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습니다.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. 아직은 아니었습니다.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.
낡은 원룸 건물 앞이었습니다. 계단을 올라 3층 복도에 섰습니다. 문 앞에 오래된 편지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. 정희 씨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. 수신인 이름이 통장 속 그 이름과 같았습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봉투를 열지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 발신인 칸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.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. 남편은 이곳에 편지를 보냈습니다. 오래도록 꾸준히 조용하게 말입니다. 정희 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. 혹시 이 집에 사시는 분 아세요?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.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. 정희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. 혼자 사셨나요? 네, 젊은 여자분이었어요. 정희 씨는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. 남편이 도왔던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요? 정희 씨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.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. 정희 씨는 혜진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겠어요. 혜진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. 정희 씨 형님이 평생 짊어지신 일이에요. 정희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. 제발 말씀해 주세요. 혜진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형님이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빚을 졌어요. 정희 씨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. 그 빚 때문에 어떤 분이 대신 보증을 섰어요. 정희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. 그분은 결국 파산하셨고 그 딸이 혼자 남았죠. 정희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. 형님은 그 딸을 평생 돕겠다고 하셨어요. 정희 씨는 호스피스 병동 기록실을 찾았습니다. 간호사가 서류 몇 장을 꺼내 주었습니다. 보호자란에 남편분 이름이 있으시네요. 정희 씨는 서류를 넘겼습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말기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어요. 정희 씨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. 남편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.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끝까지 말입니다. 정희 씨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. 남편이 왜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. 그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. 그리고 남편은 그 책임을 평생 짊어졌습니다. 정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. 사진 속 남편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. 정희 씨는 사진을 천천히 닦았습니다. 당신은 참 혼자 너무 많이 짊어지셨네요.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그래도 이해할게요. 정희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. 남편이 남긴 마음의 무게를 이제는 알았습니다. 그건 숨긴 게 아니라 지킨 것이었습니다. 정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. 바람처럼 조용히 남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. 남편이 남긴 흔적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. 정희 씨는 그 마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.